실제로 우리 HPC 실제 사례 기상청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먼저 기상청 관련돼 가지고 뉴스 영상이 있습니다. 1분 이내 뉴스 영상이 있으니까 뉴스 영상 보시고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지구를 5억 개 격자로 쪼개 기온과 기압, 강수 등 기상 요소별로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방대한 양의 수치 예보 모델을 1초에 5경 2천조 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5호기를 도입했는데요. 기존 4호기보다 계산 성능이 8배 이상 높습니다. 기존 4호기에서도 기후 예보, 기후 예측, 즉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 예측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5호기 성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미래 예측 성능이 향상된 기후 정보를 국민들이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5년 동안 슈퍼컴퓨터 5호기를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자원 관리와 농업과 보건 등으로 컴퓨터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 기상청 초기에 그러면 어떤 문제로 이게 인텔에 뭐 어떤 문의가 온 거였습니까? 예, 뭐 인텔에 문의 온 거는 아니고 네네. 사실 이제 프로젝트 이제 별도로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근데 네네. 이제 기상청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상청은 뭡니까? 기상 예보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상청 내부에서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뭐 일기예보만 했다고 한다면 다른 서비스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 상황이 있게 네네,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기후 변화가 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모델 갖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계속해서 뭐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뭐냐면 다 어느 쪽으로 되면 기본적으로 보다 더 많은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네요. 세금이네, 세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무한정 쏟을 수는 없잖아요. 제 소중한 이제 세금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기상청 고민서부터 그런 것들을 CPU 소프트 최적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어떤 예산을 서버 증설 없이, 그죠? 성능 향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모는 종이 있죠.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쫙 모는 종이는 바로 이제 이렇게 그 X축, Y축 이렇게 그 줄을 긋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구 이제 지도를 딱 봤을 때 그것을 이제 쭉 이제 잘게 좀 자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3차원이 있다 보니까 뭐 지구에서는 이제 2차원이지만 그것을 이제 높이까지 X, Y, 뭐 높이까지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덩어리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각각 하나를 저희들이 이제 격자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격자가 이제 그 격자의 어떤 간격에 따라서 실제 많이 더 정확도를 이제 높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정확도라기보다는 실제 더 정밀한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것은 실제 우리가 이제 예측도 이제 정확도도 높일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예전에는 우리 동네 예보를 할 때 2km 단위로 해서 격자를 이제 나눴다고 한다면 2km, 2km, 높이 2km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다고 한다면 그것을 2km에서 1km로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직육면체로 이제 보게 된다면 2km 격자에서 1km 줄이게 된다면 데이터는 이제 8배가 이제 더 많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제 실제 컴퓨터가 처리하여야 하는 그런 데이터는 8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컴퓨팅 파워는 실제 이제 8배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컴퓨팅 파워가 이제 필요하게 되죠. 데이터만 보더라도 8배. 실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이제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8배보다 훨씬 더 제곱 이상으로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격자 간격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실제 이 격자를 좀 더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느냐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적화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선은 수행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의 어떤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1시간 걸리던 것이 뭐 30분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좋은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면 컴퓨팅 파워를 뭐 예를 들면 절반으로 줄여도 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뭐 2배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최적화의 이제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돌고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어떤 함수 또는 어떤 모듈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잡아먹는다, 걸린다라는 것이 이제 쭉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기상 모델에서, 특히나 이 특정한 모델의 특정한 모듈에서 행렬 연산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더라.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이쪽 부분만 예를 들면 조금 더 개선을 시키게 된다면 전체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적화의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파일은 당연히 뭐 엔지니어가 아무리 이제 한다고 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구의 힘을 이제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 튠이 있고요. 툴들이 있게 되고, 인텔에서 이제 V튠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툴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의 V튠을 가지고 해서 딱 돌리는 것을 분석을 했더니 특정한 모델에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더라. 안 그러면 특정한 모듈에서 바틀렉이 생기더라. 이 바틀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메모리 액세스라든지 아니면 IO 액세스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하게 실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벡터를 이제 가지고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예를 들면 뭐 32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하나만 갖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씩만 처리하더라. 그러면 32개 할 수 있는 것 대비 속도가 32분의 1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거꾸로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것을 한 번에 32개씩 처리하게 된다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게 되고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우선 이제 프로파일을 통해서 우선 이제 알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행렬 연산이야. 근데 지금 현재 이것은, 그랬더니 어떤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썼습니다. 근데, 인텔이 예를 들면 그 행렬 연산하는 데 있어서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특정한 것을 이제 쓴 것보다 인텔 라이브러리를 쓰니까 오히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인텔의 이제 매스커널 라이브러리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인텔 V튠을 통해서 프로파일링 하게 되고, 특정한 함수에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인텔 라이브러리로 바꿔서 했더니 훨씬 더 또 개선이 됐더라.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한 번에 한 루프에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보다 한 루프에 뭐 16개, 32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제 이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화라고 합니다. 벡터라이제이션. 이런 식의 어떤 모든 이제 기법을 동원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성능 향상을 높일 수가 있게 되고요. 컴파일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지금 예를 들면 C 언어로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 짠 것을 실제 기계가 돌릴 수 있는 기계 언어로 이제 변환을 해 주는 것이 이제 컴파일러 역할인데, 사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코드가 더 빨리 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더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것의 역할에 의해서 실제 동일한 코드를 뭐 A 컴파일러를 통해서 변환해서 돌렸을 때랑 B 컴파일러를 통해서 변환해서 돌렸을 때 실제 수행하는 시간 차이가 이제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컴파일러의 차이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그럼 컴파일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가장 이제 기본적인 한 가지를 이제 예를 들게 되면 뭐 2가지 정도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게 된다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한 번씩 하게 된다면 이게 1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100사이클이 도는 거죠. 근데 한 번에 10번씩 처리를 하게 된다면 10사이클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벡터화가 되고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열심히 로직으로 해서 이것을 벡터화를 시켜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하게 되고요. 뭐 이것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화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게 되고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뭐냐면 메모리나 I/O 명령어가 있으면 메모리 특정한 데에서 메모리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CPU 사이클보다 메모리 사이클 한번 갔다 오게 된다면 100사이클, 200사이클 이상 걸립니다. 근데 내가 이쪽에서 메모리 한번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다음에서 쓴다라고 한다면 실제 100사이클, 200사이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메모리의 어떤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100사이클, 200사이클 앞에서 미리 가져오게 하면 실제 이때 미리 앞서서 먼저 가져오게 된다면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딱 수행하고 그때 필요할 때쯤 되면 다 준비가 되게 된다면 실제 100사이클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필요 없게 되죠. 뭐 이런 것이 가장 어떤 기본적인 컴파일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컴파일러를 잘 만들기 위해서 또는 어떤 컴파일러가 우수하다라고 했을 때 보면 바로 뭐냐면 이 컴파일러도 알고리즘을 하게 되니까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된 부분이고요. 당연하죠. 알고리즘도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하드웨어에서 돌려야 되니까 이 하드웨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조직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자, 소프트웨어 어떤 로직적으로 하는 개발자하고 이 하드웨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했을 때만이 가장 좋은 컴파일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저희 인텔은 저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드웨어 엔지니어보다 실제 더 많습니다. 그리고 CPU는 누가 만듭니까? 인텔이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PU를 만드는 회사에서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50% 더 성능 향상을 시킬 수 있었고요. 이것의 이제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뭐냐면 현재 9,000대의 서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뭐냐면 15,000대 이상의 서버를 도입한 효과하고도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저희들이 제조의 뭐 대표적인 기업하고도 뭐 일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업체들하고도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한국의 이제 게임도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게임 업체들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또 일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 산업의 영역의 뭐 대표하고는 거의 다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 내부에는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드웨어가 엔지니어보다 더 많고요. 그만큼 저희들은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각 제품을 만드는 각 부서에 역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제온 프로세서를 이제 만드는데 그쪽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그룹들이 있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저희들도 이제 저희 오픈 소스 커뮤니티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저희들도 이제 기여를 하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이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상품을 만드는 또는 뭐 자체 어떤 제품,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들하고도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오픈 소스 뭐 소프트웨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저희들이 이제 직접 그 커뮤니티에서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게 되고요.
이것이 뭐 제어 프로세서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제 그래픽 쪽에서도 이제 보게 된다면 저희들 이제 그래픽 쪽에서도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드웨어 외에도 그런 쪽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들이 있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특정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뭐 기업용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이고요. 방금 이제 질문하신 그럼 그럼 내가 혹시 같이 지금 사례처럼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뭔가 이제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신다면 인텔 코리아 한국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인텔 이제 소프트웨어 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이제 시켜주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이제 자체 인하우스 코드가 있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해서 한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프로파일을 같이 한번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도 있게 되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이제 어떤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기회에 따라서 좀 더 다를 수는 있습니다. 벡터 프로세싱과 패럴 프로세싱 비슷한 것 같거든. 네. 예. 좀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예, 벡터 프로세싱을 통해서 성능 향상시키는 거. 뭐 다 뭐냐면 이게 병렬화에 관련돼 있습니다. 가장 커다랗게 병렬화인데 그렇죠. 병렬화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벡터 프로세싱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할 때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앞서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예, 이것을 한 번 처리하는 그 단위를 이제 규모를 이제 크게 하는 것이 이제 벡터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패럴 프로세싱을 한다면 이런 작업을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워커가 같이 네네.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 뭐 그거라면 이제 프로세스를 더 높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케이. 아니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코어 수를 높이거나 네네네. 아니면 CPU를 높이거나 아니면 서버를 더 훨씬 더 많이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패럴 프로세싱은 프로세싱하는 주체가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벡터 프로세싱은 이제 하나에 한 바구니에 여러 개를 담은 가지고. 그렇죠. 네. 건 바이 건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거. 깔끔하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